전관의 생극제화를 하겠습니다. 목의 입장에서 금이 살이겠죠, 그죠? 예. 관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정관을 지나왔으니까 살 입장만 보겠습니다. 예. 금극목한다는 뜻이에요. 목의 살이면은 목은 연결의지이잖아요. 오행상으로 풀어서 보셔야 됩니다. 연결의지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향력이라고. 지향하는 힘. 예, 단방성이라고 했어요. 어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근데 금은 단절의지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는 그걸 이게 분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골라낸다. 여기서 저 단절의지라고 했다고 해서 차단하고 막고 뭐 아예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연결을 필터하겠다는 뜻이에요. 연결을 조절하겠다가 금이에요. 결국은 금과 목은 수와 화를 연결하는 힘이죠. 수와 화로 연결하는 힘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살의 주객을 보시고요. 살의 주객. 그러면 목이 쓰는 살인지, 목이 쓰는 금인지, 금에 의해서 통제된 목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건 항상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힘의 균형이 있어서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어서 살의 압박에 견디는지 뭐 그걸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참고 있는지 이런 정도도 다 관찰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금이 개입돼 있으니까 목에 지향하는 힘에 컨트롤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목 입장에서 살을 쓴다고 하면은 목이 살을 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 주인이 칼을 차고 있다. 그럼 뭐 하는데 쓰겠어요?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것에 에너지로 쓰겠죠.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금의 살이 개입돼 있다면은 저 목의 에너지에 목이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적 조절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금이 없이 목이 작용한다면은 연결 의지가 있는데 연결 의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금이 개입했다는 것은 목한테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그건 살이니까 이게 직진형이네요. 그죠? 직진형. 살에 의해서 직진 형태의 틀이 형성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한테 일정 부분 영역이 부여되는 거고요. 목의 틀을 형성한 걸 얘기해요. 목의 틀. 그래서 그 목은 어떠한 목이다. 그 목은 어디로 가는 목이다. 그 목은 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일정 부분 한정된다. 이 얘기죠. 자, 한정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목의 입장에서 금에 의해서 목이 지향하는 거에 대한 통제, 조절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통제, 조절은 다시 얘기하면 목이 쓰는 금이라면은 내가 뭔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힘을 내가 갖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커요? 반듯하게. 어느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진행되겠죠. 자, 그걸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은 경금이 살이 되겠네요. 그럼 간목을 어디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간목의
지향력을 밖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감목을 통제한다. 포괄적 통제죠. 자, 포괄적 조절이라는 것은 경금이 직인데 이 감목의 직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직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포괄적인 직이라고요. 직이 구체화되지 않죠. 어디에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전체를 아우르고 뭐 그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는 기준에서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금목의 관계에서 무엇을 쓰느냐죠. 간목이 금의 살을 쓰는데 그 살을 쓰는 방법에는 수와 화가 개입돼 있어야 되겠죠. 화가 개입돼 있으면은 목의 입장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목의 울타리로 경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뭐 이렇게 울타리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냥 간목에 이렇게 외부에서 간목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근데 화가 작용하면은 목이 가고자 하는 것, 저 간목이 가고자 하는 거에 기준에서 금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의 부분에서 그러면 목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고요. 금은 밖에서 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금의 작용이죠. 그러면은 목이 화를 봐서 금을 쓰게 되면은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입장에 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살이 이 화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조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이게 금은 간목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통제되어 있는 문이죠. 문이잖아요. 금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고요. 목은 문을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가 개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입장에서 문을 연다는 뜻이네요. 그죠? 목 입장에서 문을 열고 나가겠다.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해서 금이 사라진 게 아니고 금의 통제를 목 입장에서 쓰겠다 이 얘기네요. 그게 식상제살이라고요. 그게 식상제살이라. 그럼 목이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 그러한 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 금이 그 식상에 의해서 조절된 형태로 쓰여지겠네요. 그걸 직으로 얘기한다면은 금이라고 하는 직을 쓰는데 그 직은 화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절된 직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기할 때 이런 명은 직 안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가 주도하는 형태의 직 이런 걸 얘기하겠죠. 뭐 의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뭘 감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도하죠. 자, 에너지적 작용으로 보면은 문이 간목이 요구할 때 열리는 문인 거죠. 간목이 요구할 때 열리는 문이다. 그럼 간목이 살을 주도할 수 있다. 화를 봤을 때. 자, 수를 보게 되면은 살 입장에서 주도되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 경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이 경금 주도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간목이 경금의 문을 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키 작동법을 알아야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주도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금에 있죠, 금. 그걸 우리는 살인상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살인상생은 간목이 개인적인 자기 역량을 펼쳐서 환경을 개선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다 살을 쓰는 거죠. 살을 어떻게 쓰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개입하면은 살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화가 개입하면은 식상제살로 쓰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작용을 보시면은 화를 쓰게 되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주도된다. 금을 쓰게 되면은 술을 쓰게 되면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도되게 된다. 그죠? 그걸 안 밖으로 얘기하면은 화를 쓰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술을 쓰면은 문 닫고 안에 머물려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안 밖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 정신적인, 개인적이냐 또는 그 사회적이냐 뭐 이런 거에 구분으로 하셔도 되죠. 화를 쓴다는 것은 목이 자기 주도로 문을 여는 거니까 개인적 코드의 기준으로 직을 쓰는 거고요. 수를 쓰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주어진 형태를 받아들이는 코드로 쓰여지겠죠. 이건 흐름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목이 경금을 볼 때, 을목이 신금을 볼 때, 을목이 신금을 보면은 직접적이고 전문적 분야로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직의 역할이. 그러면은 대학 병원 원장 할 수 있어요. 대학 병원 전체에. 여기는 무슨 뭐 외과, 뭐 신경외과 뭐에서 아주 탑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원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이쪽이 더 강하니까. 당연히 똑같이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쪽은 그렇게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전체 운영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한다는 뜻이겠네요. 똑같이 수화를 쓰겠죠. 화를 쓰면은 목 입장에서 살을 다루는 것이 될 테고요. 수를 쓰면은 살 입장에서 목이 작용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것의 조건이 다르다. 그죠? 여기는 더 디테일하고 정밀한 형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에너지 쓰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구분하셔서 보셔야죠. 정화, 개수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에 개입도 다 달라지니까요. 그런 거에서 조금씩 가감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을목이든 간목이든 살을 봤어요. 경금, 신금. 을목이 신금을 보고 수가 발현돼 있어서 살인상생을 한다. 뭐 간목이 경금을 보고 살인상생을 한다. 그러면은 목이 화를 봐서 식상제사라는 명과 실질적, 신체적 조건을 논한다면은 어느 쪽이 크겠어요? 뜬금없나요? 네. 이건 수를 봐서 살인상생되면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목은 크는 게 뭐예요? 화를 봐야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상생이 되면은 단단하다. 그 상황에 잘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다는 걸 논하기는 어렵죠. 그 개인적인 신체적 조건. 화가 올 때 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의 목에 수가 발달돼서 살인상생을 한다면은
어렸을 때 운동을 좀 시켜서 화해 기운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화의 입장에서 수가 살이 되겠죠. 수화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화는 확산 의지, 확산하는 것, 팽창, 확산. 이건 다양한 접점, 그죠? 방향이 다방향으로 확장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확산이란 용어이죠. 다양한 확산이.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화라고요. 동시에 여러 개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화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이잖아요. 지금은 강의하는 것만이 저의 모습이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목생화죠. 목이 화로 가는 것. 일대 다잖아요. 독과해한다. 그러면 1대1이겠네요. 그죠? 그건 목의 에너지를 어느 한 부분으로만 연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나이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저기에 문자가 왔어요. 누가 하트 뿅뿅 보냈다. 그러면 하트 뿅뿅 보낸 거에 나이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구차할 수가 있나. 수많은 조건들의 나인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조건이 수많은 조건들의 나인 거예요. 그게 화의 상태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생명하는 것이 화이고, 이걸 우리는 삶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에는 다 뭐예요? 저렇게 중첩된 다양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걸 단일한 형태의 접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삶이 굉장히 협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올곧은 삶일지도 몰라요. 딱 하나의 트랙만 갖고 산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어렵죠. 아니, 사회적 동물이라며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이미 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목 하나로 나는 너에게만 간다. 이거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것, 관계성의 확장이 화예요. 그러면은 화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이 확장, 확산, 접점, 다양한 접점이 무분별 상태죠. 화만 있을 때는. 그게 무분별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무분별 상태, 이걸 순수한 화의 상태라고 할 때, 이건 네 거, 내 거 없이 완전 혼용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카오스죠. 그렇게 되면은 네 거, 내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질서, 위, 아래, 상하, 장유, 유서 이런 게 완전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차별화돼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도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그러한 형태, 무분별한 상태의 토가, 금이, 수가 개입하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토가 개입하면은 무분별한 영역을 한정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영역을 한정해. 다른 영역과 섞이지 않도록. 일정 부분, 그 영역 안에서는 무분별하지만은 그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고요. 거기서는 벗고 다녀도 되는데, 나오는 순간 잡아가요. 그잖아요. 그게 그 화가 토에 의해서 영역이 한정된 거예요. 자, 금이 개입하면은 그 무분별한 상태의 구획들이 정해지는 거죠. 네 거, 내 거, 우리 거, 저들 거, 뭐 위, 아래, 좌우 이런 것들, 금이 그어지고 통제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금에 의한 분별이죠. 그래서 화를 분별하는 방법은 실제로 화 입장의 분별은 금이에요. 화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그 화를 개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의 개입이죠. 자, 수가 개입하면은 화에 팽창되는 에너지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 수축은 화의 밖에서 화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수국화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안에서. 그러니까 화는 원심력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거죠. 수는 구심력으로 확산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가 팽창하는 것이 이렇게 팽창하는 게 이렇게 사방으로 관계를 맺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팽창을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계속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가 작용하는 건 그 안에 구심이 작용하니까 팽창이 더 확장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겠네요. 팽창하려고 하는 것과 팽창하지 못하도록, 확산 못하도록 잡고 있는 힘의 관계이죠. 자, 그러면 수가 강하면 쭈그러들겠죠. 그죠? 화가 쭈그러들겠네요. 안으로 당겨져서. 자,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하면은 원심력이 더 강하니까 수가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작동이 잘 안 되겠죠. 더 그것을 거슬려서 터져 나가려고 하죠. 폭발합니다. 터집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자연현상에서 불이 났는데 작은 물을 부으면은 불이 더 커지죠. 불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수가 화와의 관계는 수극화한다고 하면은 밖에서 막 수를 푸시해가지고 불을 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소방관이 물을 막 뿌리면은 물이 막 수를 밀고 들어가서 수를 자 코너에 밀어 넣어가지고 수를 끄는 것처럼 만화로 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소방관이 호스에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불에 닿아서 물이 분자화되죠. 그죠?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산소를 흡착해요. 안으로 흡착한다고요? 그럼 화가 계속 팽창하던 것이 팽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화 밖에서 끄는 게 아니고요. 화 안에서 화를 끄는 거라고요. 그럼 화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극화를 잘못 오해하면은 수가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을 끈다. 차갑고 뜨거운 건 온도의 문제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수극화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불을 끈다. 오히려 뜨거운 물로 불을 끈다.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뜨거운 물이 빠르죠. 뜨거운 물로 불을 끄는 게 더 빠르죠. 빨리 기화될 테니까.
근데 뜨거운 물로 그래서 불을 떼서 물을 끌 거예요? 그냥 가장 효율적 방법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화의 기본적 에너지죠. 자, 그러면 수가 발달돼 있다면은 구심력이 발달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탄단하다고 하죠. 탄단하다. 구심력이 발달돼 있으니까 안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힘이. 딱 보면 단단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수가 발달된 사람. 옹골차 보이잖아요. 자, 화가 발달되면은 사교성 있고, 이렇게 발산을 잘하고, 감정 표현도 좋고, 지나치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 부분, 수국화를 할 때에 이 수의 살은 화를 규정하겠네. 그죠? 뭘로? 화의 확장을 안에서 구심력으로 화를 붙들어서 그 화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 화가 일정한 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화는 형을 논하기가 어렵잖아요. 불규칙하게 확장되니까 화는 형을 논하기 어려워요. 화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화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쓴다고 할 때에 리스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일정한 모양을 갖추게 하면 되죠. 그죠? 금을 쓰든 수를 쓰든 토를 쓰든 화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죠. 토를 쓰는 것은 화를 집단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화 덩어리를 그대로 쓰겠다. 영역을 한정해서. 금을 쓴다는 것은 화를 분별해서 나누어서 확장되는 화의 에너지를 이렇게 디는 것을, 금을 쓴다는 건 이 부분만 쓰겠다 이렇게 한정하는 거잖아요. 나누어서 쓰겠다. 그러니까 그 화 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만 쓰겠다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수가 쓰는 것은, 수로 화를 쓴다는 것은 이 화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안에서 붙들어서 화를 유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심력이 작용하면 원의 모양을 띠겠네요. 그죠? 그럼 유형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다가 결정되는 거죠. 어디에 쓸 수 있다. 모양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에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시직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다가 썼다가 저기다가 썼다가 으로 가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봤다. 그러면은 병화라고 하는 역할이 임수에 의해서 형을 갖게 되는 거죠. 한정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스케일이 있죠. 위치로 얘기하면 위와 아래. 그죠? 이걸 안 밖으로 얘기하면 안과 밖. 그러니까 그렇게 병화가 임수에 의해서 뭔가가 유형화되니까 이거에 의해서 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이 이렇게 양간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대신 크니까 전체를 아우른다든지 뭔가 어디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전체에 통용되는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더 적합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느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디에서 하는 그러한 직을 갖겠다. 이런 게 잘 안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 경영학을 한다든지 정치 외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경영에 내가 뭔가 관여를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조건들 전체를 파악해서 당신의 회사는 어떻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영 컨설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지적 시각들이 발달된다는 뜻이에요. 스케일이 크다. 실속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임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이게 정화의 개수로 연결되면은 직접적이고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화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죠. 목적이 서로 목적을 부여하게 되죠. 정화는 개수에, 개수는 정화에. 근데 그 목적의 포커싱이 잘 안 될 때를 항상 염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목과 금이 주요한 방법으로 작용하게 돼요. 저를 다루는 거에. 자, 화의 입장은 팽창하고자 하는 거죠. 팽창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수라고 하는 살이 개입해서 쭉으로 들어가요. 점점 수가 안에서 땡기니까. 그럼 화는 팽창하고자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 입장에서, 살의 입장에서 작용한다면은 살에 의해서 통제된 화죠. 화가 자기가 빵긋 웃고 환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수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목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화에 팽창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살에 의해서 형성된 직을 끌어내서 자기 확장적 에너지로 쓰네요. 뭐예요, 이게? 살인상생이죠. 아까 목의 살인상생하고 다르잖아요. 목의 살인상생은 금의 입장이 있어요. 살의 입장. 살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화의 살인상생은 화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화는 목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팽창하고자 하는, 더 탱탱해지고자 하는, 더 관계를 키우고자 하는 조건에서 살을 쓴다. 유형한 형태, 그러니까 수에 의해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형태, 그게 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직을 가진 형태인데 직의 능력, 직을 다루는 능력을 본인 기준으로 키우는 거네. 자, 화가 지나치게 강하고 수는 약해요. 그러면 수가 화를 붙들고 싶은데 화는 수가 붙드는 것을 무시하면서 더 확장을 해요.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러면 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하겠네요. 직이 불안정하잖아요. 화는 크고 수는 약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금이 개입하면은 재생살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제자약살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제자약살이 된다는 것은 살을 지원해서 화의 유동성을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본적 조건이에요. 그렇게 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부분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직업군으로는 직업군, 수가 화를 만난 거에 직업군. 그럼 여기는
관계 형성이 화해의 기본적 입장이죠. 그 관계 형성에 대한 컨트롤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적 구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에 어울리죠. 경영 또는 그러한 관리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어울립니다. 수라고 하는 것이 잘 발현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한 것을 직을 써서 그러한 관계에 대한 조직 관계, 사회 계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활용하는 거에 적합하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예. 직업군이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상당히 양성적 직업군이죠.